네, 안녕하십니까. IBM 테크놀로지의 권영진 과장입니다. IBM 테크놀로지에서 준비한 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In vivo application, visualization of peptide and nanoparticle using in vivo intravital microscope이라는 주제로 IBM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인 김현석 박사님께서 약 45분간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이어 약 15분가량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하단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웨비나 종료 후 질의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모든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이번 웨비나의 연자이신 김현석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박사님께서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바이오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 마케팅, 바이오 생산 기술 공정 등과 관련된 다수의 경험으로 현재는 IBM 테크놀로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팀을 이끌고 계시며 바이오 의약품 및 제약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개발 진행되고 있는 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세포 외 소포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바이오 기술 사업화의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영석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김현석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신약 개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펩타이드 제형과 나노파티클의 제형에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생체 내 이미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신약 개발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나노파티클의 제형과 펩타이드 제형의 인비보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현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과 다른 외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펩타이드 제형 및 나노파티클의 제형을 이미징 영상화하는 방법과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이미징 영상화하는 방법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생체 현미경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비임상 적용 리스트 및 생체 현미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는 여섯 번째까지는 펩타이드 제형 및 나노파티클의 제형의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실제 이미징 사례를 세 가지 테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의 소개와 제공해드리는 CRO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제형과 나노파티클의 제형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적용 사례에 있어서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펩타이드는 작은 서열로 만들어져 생체에 부담이 없으며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그 효능이 확실히 두드러져 현재 펩타이드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나노파티클의 경우는 질병 상태의 피케어 활동과 나노파티클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등 현재 생체 현미경을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적으로 약물의 세포 내 기전 및 면역 반응, 세포 치료제 부분 등 바이오 의약품이 나노파티클의 생체 내부 기전, 생체 현미경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약 개발에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펩타이드 제형과 나노파티클 제형은 기존 유연성 평가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징 방법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펩타이드는 LC-메스 형광으로 인한 흑광도 분석, 나노파티클은 이미노골드 방식을 이용한 전자현미경 방식으로 이미징하는 부분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실험자의 수행에 따른 실험적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이미징의 경우 펩타이드 제형 및 나노파티클의 제형에 충분히 형광 표지만 진행하게 된다면 생체 내 장기에서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실험자의 수행에 따른 실험적 오류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광 표지 이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현미경 스테이지 위에 마운팅만 잘 해놓으면 타겟 장기에서의 약물의 흐름, 혈류의 흐름, 작용 기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미징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은 좌측 사진과 같이 엑스레이, CT, MRI와 마찬가지로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생체 내부 현상을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면역 반응, 암모델, 질병 모델, 약물의 전달 및 효능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하여 뇌 조직에 펩타이드를 신약으로 주입 시 BBB 시스템을 통과하여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정도를 생체 현미경을 통하여 이미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조직에서 혈관 직경과 펩타이드, 나노파티클 등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는 동물 모델을 제작 후 생체 현미경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통해서 혈관 변화 및 뇌 조직에서 약물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생체 현미경으로 보다 해상도가 높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제작하는 방법은 아래의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으며, 첫 번째로 마우스 뇌를 스테레오택식 고정틀을 사용하여 고정한 다음 뇌의 브레그마 부분을 찾기 위해 피부를 절개 소독합니다. 두 번째로 브레그마 부분을 찾은 다음 스컬을 분리하기 위해 3mm 드릴로 구멍을 조심스럽게 뚫습니다. 그 다음 스컬을 분리해내고 3mm 구멍에 3mm 온형 글라스를 올립니다. 세 번째로 3mm 온형 글라스를 올린 후 글라스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옵티본드를 발라줍니다. 옵티본드를 바른 부위에 UV로 옵티본드를 다시 한번 붙입니다. 옵티본드 외에 3mm 글라스를 정확히 붙이기 위해 주변 덴탈 시멘트를 촬영하기 위해 활용하고 추후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영상화 이미징까지 가능하도록 평평하게 붙여줍니다. 네 번째로 스테레오택식 스테이지 마운팅은 그대로 생체 현미경에 올려 이미징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mm 구멍을 뚫을 때 너무 많은 힘을 가하게 되면 조직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컬을 분리하여 뇌 조직을 노출하게 되는 것으로 스크린 매치 및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펩타이드 신약 영상화 이미징 방법은 촬영 2주 전에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동물 모델을 만들고 회복 후 촬영 진행을 위해 펩타이드를 먼저 형광 표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다베린과의 이미징 진행 촬영은 30분, 1시간, 4시간, 24시간으로 멀티 포지션으로 촬영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징한 결과 시간에 따라 펩타이드 신약의 혈관의 위치 변화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확인되었고, 특히 펩타이드 신약 100나노몰 투여한 그룹에서는 대조군인 카다베린 100나노몰 투여한 그룹과 다르게 혈관 내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IW 동물 모델을 한 뇌 조직의 다른 스팟 역시 앞 슬라이드와 경향이 동일하게 카다베린과 펩타이드 100나노몰을 투여한 그룹과의 차이는 혈관 내와 혈관 밖에 분포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시간대별로 대조군과 펩타이드군으로 나누어 형광 인텐시티 값을 비교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1시간, 4시간, 24시간 시간대에서 펩타이드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물질이 BBB를 통과하여 뇌 조직으로 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BBB 통과 및 뇌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펩타이드 100나노몰 투여한 그룹에서는 대조군인 카다베린 100나노몰 투여한 그룹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 신약의 생체 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및 다양한 생체 내 기전 확인은 홀 펩타이드 활용으로 형광 표지만 충분하면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며 또한 펩타이드 생체 내 대사로 쪼개져 생체 내부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기전 역시 전체 펩타이드 중간에 형광 표지를 할 수만 있다면 내부에서 분배, 대사 기전도 생체 내 이미징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다음 주제인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의 시간대별 인기널 림프관을 이미징하기 위해서 DDS 즉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 약물 전달체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펩티엑시드의 흡수 및 토포테칸 다양한 약물 전달체 펩티엑 엑시드의 흡수 및 토포테칸 그리고 다양한 약물 전달체 종류별로 생체 내 소장 영상화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DDS 매테리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펩티시드의 소장 육모 이미징을 위해서 몸 밖으로 빼고 절개해서 루멘을 노출한 다음 약물을 조직 표면에 뿌린 뒤 리얼타임 이미징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의 육모로 흡수된 펩티시드 전달 통로인 암주간의 수축 현상을 보기 위해 소장 육모 내 암주간 혈관을 프록시원 GFP 형질전환 마우스를 이용하여 GFP 신호로 구분하였고 펩틱시드는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소장이 수축함에 따라 빨간색으로 표기된 펩틱시드의 약물이 소장 육면에 암주관과 림프관으로 전달됨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펩틱시드가 육모 표면 밖에서부터 육모 안에 암주관으로 전달이 되고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초기 0분에서 26분까지 시리얼하게 영상화하여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소요시간 및 흡수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얀색 화살 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16분에서 흡수가 가장 높고 그 이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황색 화살표인 정맥에서 노란색 화살표인 소장 육면의 암주간으로 흡수될 때까지의 과정을 장관막에서 시간대별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식물성 알칼로이드로 불리는 토포테칸과 같이 FITC, 테트라메틸로다민 덱스트란, 에반스블루, 로다민 B, 메틸린블루, 플로르셀린 등 분자량에 따른 소장 내 육면의 흡수 효율을 생체 현미경을 통해 상호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토포테칸의 생체 내 이미징 영상화 방법을 토대로 토포테칸을 나노파티클화하여 시간대별로 레드의 인기널 림프노드에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이미징 영상화한 것입니다. 토포테칸의 처리는 증류수에 녹여 IVGF 이미징 진행 촬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의 형광세기는 0.5시간부터 형광신호 세기가 인기널 림프노드 조직에서 관찰되며 일반 토포테칸에 비해 형광신호 세기가 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만 보이게 필터를 바꾸게 되면 앞에 혈관이 같이 보였던 것보다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이 주사 후 0.5시간 시점부터 토포테칸의 형광신호가 인기노 림프노드 조직 내에서 관찰되며 전반적으로 일반 토포테칸에 비해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의 형광신호 세기가 더 강하게 관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기널 림프관 내 다른 스팟의 촬영 부위 역시 앞 동일한 영상으로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의 형광세기는 0.5시간 시점부터 형광신호가 인기널 림프노드에서 조직에서 관찰되며 일반 토포테칸에 비해 형광신호의 세기가 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만 보이게 필터를 바꾸게 되면 다른 스팟 역시 앞에 혈관과의 같이 보였던 것보다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이 주사 후 0.5시간 시점부터 토포테칸 형광신호가 인기널 림프노드 조직 내에서 관찰이 되며 전반적으로 일반 토포테칸에 비해 나노파티클화된 토포테칸의 형광신호 세기가 더 강하게 관찰되는 것을 앞 결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최근 약물 개발의 제형은 나노파티클로 입자화하여 항암제 개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노그래프트 동물 모델에서 암세포 조직 내
나노파티클화된 신형 물질 분포를 보는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노그래프트 동물 모델에서 암세포 조직 내 나노파티클화된 신형 물질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이식하여 혈관과 세포 및 암세포 조직 내 분포하는 나노파티클을 이미징하기에 최적화 동물 모델인 도자스킨폴드 챔버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피부 한쪽 부분을 절개하여 챔버로 고정하여 제작합니다. 이러한 제작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스킨폴드 챔버를 이용하여 동물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 영상의 차례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자스킨폴드 챔버는 혈관을 직접 관찰하는 챔버로 혈관의 모양이 큰 혈관과 작은 혈관 등의 구조로 되어 있어 마우스 등쪽 피부의 혈관이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아서 들어올립니다. 두 번째로, 혈관 구조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았다면 챔버를 고정해야 되는데, 챔버의 고정은 볼트와 너트 구조로 된 3개의 볼트 너트 세트로 고정하게 됩니다. 챔버의 앞면과 뒷면이 피부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될 수 있도록 손으로 잡은 다음 맨 위의 첫 번째 나사부터 끼워 고정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맨 위의 나사가 고정이 되었다면 챔버 아래의 양옆에 남은 2개의 나사를 끼워 챔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이때 볼트너트 나사로만 고정을 하게 된다면 혈관을 볼 수 있는 피부가 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첫 번째 나사 양옆 아래로 처진 피부를 위로 올려 챔버 구멍에 바늘로 봉합하여 고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혈관 주위 변화를 보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치우고 12mm 글라스를 올린 다음 고정링을 넣어 글라스를 고정합니다. 이로써 스킨폴드 챔버를 활용한 동물 모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챔버 작성 시 피부 조직을 너무 꽉 끼듯이 하게 되면 피부가 괴사하게 됩니다. 또한 피하 조직에 지방이 없거나 피하 조직이 늘어나는 부위가 적당하지 않는다면 챔버를 이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7주령과 8주령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위에 과정 중에 하나인 혈관의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는 챔버의 한쪽 부분의 피부는 동그랗게 절개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생리식염수로 채우고 12mm 글라스를 올리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자스킨폴드 동물 모델은 PK/PD, 약물의 PK/PD, 그리고 조직 내 미세환경 및 미세 흐름에 대해 생체 현미경을 활용하여 장기간 추적 가능한 모델입니다. 도자스킨폴드 모델을 활용하여 나노파티클화된 항암제의 약물 전달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자스킨폴드 제작 후 암세포를 주입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암세포의 성장을 지켜본 후 IV로 나노파티클을 주입하고 나노파티클이 혈관과 암세포 주위에 분포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을 CD30으로 레이블링합니다. 레이블링 후 MDA-MB231 사람 함중 음성 유방암 세포들이 이식한 부위에서 약물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효율을 2시간, 6시간, 24시간 되는 시점에 이미징 영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자스킨폴드 모델을 활용한 나노파티클화된 항암제 약물 전달 효능 평가 결과는 조사 후 2시간, 6시간, 24시간 동안 나노파티클이 파란색으로 레이블링된 혈관을 통해 녹색의 암세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 2시간째에는 나노파티클들이 암 조직 내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지만 6시간 정도 되면 혈관 안쪽으로 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4시간이 지나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암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녹색의 암세포의 컬러 부분을 필터해서 제외 후 빨간색의 나노파티클과 파란색의 혈관을 추적하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시간대별로 나노파티클의 분포를 보다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노파티클들은 형광 표지만 충분하면 아무리 작은 사이즈여도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며
나노몰 또는 10나노미터 또는 10 전체의 크기의 최소 작은 사이즈까지도 나노파티클이라도 그 형광신호만 충분히 레이블링 되어 있다면 인비보에서 이 예시와 같이 나노파티클 딜리버리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테마로 펩타이드 및 나노파티클 제형의 신약 개발은 최근 대장암 및 내부 장기에서 보다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파티클화된 신약 개발의 제형을 4시간 경구 투여 후 소장 내 엔테로사이트 내에 그 나노파티클이 얼마큼의 흡수율에 대한 것을 생체 현미경의 특징인 깊이와 분포를 활용하여 이미징화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의 엔테로사이트 표면으로부터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촬영할 수 있었으며 이미징 촬영 결과 내 45 마이크로미터 이상 70 마이크로미터까지 나노파티클의 엔테로사이트 내 흡수율을 보이는 것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이미징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아이빈 테크놀의 생체 현미경 장점인 기존 컨벤셔널 어프로치 장비보다 연구자 및 사용자 하여 조작이 쉽고 살아있는 동물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 장착, 영상화의 표준화 및 연구 재현을 가능케 하는 장비의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올인원 시스템은 연구 개발에 있어 효능 기전에 표준화된 영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다른 기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상태의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질환동물 모델을 이용할 시 마취를 하여 심장박동수가 낮아져 체온이 낮아지는 등 동물의 상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의 경우 동물의 체내 온도 및 이미징을 관찰하는 조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4채널 센서가 있어 이미징하고 있는 동안 상태 체크 및 동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의 하드웨어적인 장점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은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입니다.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은 생체 현미경의 특성상 이미징하는 동안 심장박동과 호흡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혈관 움직임과 호흡에 따라 조직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모션을 보정하기 위해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노력 없이 단순히 모션 컴pen세이션의 체크박스 버튼만 누르면 컴pen세이션이 가능한 컴퓨팅 알고리즘을 강화 시스템에 접목시켜 흔들리는 영상을 보정해 줍니다. 실제로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을 레코딩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드니 조직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했을 때 슬라이드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상하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시켜주면 맨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클리어하게 고정된 이미징을 즉석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리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이미징들은 모두 포스트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체 현미경 장비와 연결된 이미징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소장인 스몰 인테스틴 빌라이 내에 단위세포별 세포핵과 혈관 구조 단면 분석을 진행하여 단위세포핵과 혈관 구조 간의 코로콜라이제이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스킨에서 3D 이미징을 시간에 따라 3D 이미징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2D 이미징에 있어 실시간으로 코다이나믹스 분석과 특정 기능을 통해 이민셀 트래킹이라든지 세포와 혈관 사이의 거리 변화나 컨택 여부 분석, 혈관별 특경 분석을 통해 약물 처리에 따른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킨에서 3D 이미징을 시간에 따라 4D 이미징하게 되면 어떠한 자극에 있어서 이민셀들이 반응하는 부분을 3D랑 2D의 부분으로
실시간 세포 트래킹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마우스, 래트, 소형동물을 활용하여 다수의 장기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뇌부터 전립선까지 모든 장기의 질환동물 모델 및 챔버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기술 결과는 각각 장기의 모든 부위를 활용해서 각각의 많은 과학 저널에서 객관적인 결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는 리서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서비스는 원하시는 테마에 대한 생체 현미경을 이미징 실험을 통해 컨설팅 논의를 거치고 이러한 컨설팅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실험을 위한 초기 실험으로 조건화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 실험 결과로 도출화된 시체적화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 적용하게 될 실제 실험동물 모델을 논의하게 됩니다. 최종 논의된 동물 모델로 본 실험을 수행하고 본 실험 진행 후 얻은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프로세싱 이미징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징 데이터와 영상을 프로세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진행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논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서치 서비스 외에 앞서 보셨듯이 CIW 및 도자스킨 챔버에 대한 실험동물 모델링과 또한 이러한 챔버와 인도를 삽입하는 교육도 원하시는 의뢰자에 맞게 또는 원하시는 고객에 맞게 저희가 교육 및 트레이닝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